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시사 라디오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김현선입니다. 기록 사전적 의미로는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이란 뜻이죠.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의미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고찰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도시도 하나의 유기체처럼 흥망성쇠의 주기를 갖지요. 한 도시가 번영과 쇠락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 그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삶과 정신의 문화적 총체에 대한 보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전이라는 도시 100년 전만 해도 한밭이라는 이름 그대로 밭이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대전역이 만들어지고 눈부시게 발전해서 현재는 인구 150만 명이 넘는 중부권 최대 도시로 거듭이 났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대전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기록하는 일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또 대화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문화유산 가치를 지닌 대전의 근대 건축물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위기에 놓여 있지요. 대전시는 각종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2018년부터 대전도시기억 프로젝트 일환으로 근대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록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로 정작 기록화 사업은 한 해 한두 건밖에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개발로 사라져가는 우리 도시의 기억,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삶의 궤적, 이제는 보존하고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도시를 기억하다, 기록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지역의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도시 기록의 의미, 가치를 짚어보겠습니다. 8월 16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네,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도시를 기억하다, 기록하다를 주제로 특집 대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를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그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건대 건축학과 이상희 교수, 또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연구소 임재근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우리 지역의 도시기록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지금 해오고 계시잖아요.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예. 대전을 이야기하면 뭐 철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일제 강점기 때 새롭게 만들어진 근대 도시라는 이야기를 흔히 하고 있지만 예. 그 도시 속에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는 깊게 파헤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철도와 근대도시 대전 속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2018년부터 했던 일들이 바로 그 대전이라는 도시 속사를 한번 파헤쳐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상당히 재미있고 또 유의미한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도 우리 지역 대전 지역에 있는 여러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 기록과 또 그 기록의 의미를 발굴하는데 많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우리들의 삶에 가장 영향을 그래도 많이 끼치는 이제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과 자료들을 좀 관심을 갖고 예.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알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전이라는 도시하고 철도를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철도의 양면성이랄까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는데요. 기본은
너무나 교통이 편리해서 대전에서 전국의 어느 곳이든 뭐 2시간, 3시간 정도면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통의 편리성을 요즘 살고 있는 우리들도 좀 체감을 하고 있는데 이 철도 때문에 발생했던 어떤 도심의 변화라든지 긍정적인 측면에는 교통의 편리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은 일제 강점기에는 이것이 제국주의 전쟁의 어떤 이제 용도로 쓰였고 특히 한국 전쟁에서 큰 폭격을 받았던 요인이 또 철도 때문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자료들을 좀 많이 보고 좀 그걸 통해서 배워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취지에서 이제 기록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까? 발굴하는 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처음에는 작업들이. 자료가 많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래도 좀 찾아보려고 하니 그간 좀 관심을 두지 못했던 측면에서 의외로 자료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우리가 좀 못 찾고 있는 자료들을 발굴해내는 게 지금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동안 생각합니다. 노력을 우리가 좀 소홀히 해왔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아예 없었다라고 이제 단정지면서 시도조차 못했던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먼저 두 분이 이 생각하는 이 대전이라는 도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적인 측면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또 대전이 갖는 지정학적인 그리고 또 뭐 교통적으로도 또 중요한 의미도 있을 텐데 그런 그 대전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전이 뭐 교통의 요지, 뭐 과학기술 도시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흔히들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역사가 없는 도시는 사실 생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대전이라는 도시의 시작 그리고 그거를 역사를 찾아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금까지 등한시하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발전되는 형상에 대해서만 아 이게 대전이야 이런 도시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전이라는 도시는 적어도 근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연성을 갖고 만들어진 도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흔히 다층적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철도의 부설이라든지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산업화 시기까지 다양한 흔적들이 도시 안에 차곡차곡 누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하나의 그냥 대전의 원도심이라고 하면 그런 근대 역사가 누적돼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대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임 소장님. 네, 어떤 분들은 대전을 하면 이제 노잼의 도시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평안하고 평화로운 이제 대전이라는 도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뭐 자연재해가 거의 없고, 그다음에 좀 조용하고 평화롭고, 그다음에 주변 자연환경도 대단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분지형이기 때문에 대전을 둘러싸고 그 많은 산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쉽게 산을 찾을 수도 있고요. 대전천, 유등천, 갑천 3대 합천이 대전 도심을 이제 가로지르기 때문에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전역 중심으로 이제 도심들이 이제 확장되면서 지금 소위 말하는 원도심 지역을 가보면 이런 길이 왜 있지? 또는 이런 건물이 왜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다 근현대를 거치면서 역사성이 있던 장소이거나 건물이거나 그런 길이었던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만 갖는다라면 많은 이야기, 많은 스토리들을 발견할 수 있고 대전의 어떤 특화된 스토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구슬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것들을 좀 제대로 좀 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좀 꿰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가 지금 우리들의 어떤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전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이제 경부선이 생기면서 철도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근대 도시잖아요. 물론 뭐 대전도 우암 송시열 선생 같은 이제 조선시대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근대 도시에 대한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좀 소홀하게 평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사실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외형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대 도시라고 하면 거의 다 그 시각들이 일제 강점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시각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개항기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뭐 현 시점에서 50년 전까지에 생산된 것들을 이제 근대 건축이나 뭐 근대 문화유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근현대기를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다 근대 유산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하나의 그 속성들이고 요소들인데 단순히 그냥 보는 시각을 일제강점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근대 도시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좀 거부감이 좀 컸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근현대사인데요. 예. 아직까지도 그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분들 또는 후손들이 좀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좀 민감한 문제로 또 비춰진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근대사는 그래도 이제 시기가 100여 년 이제 가까이 이제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인데 특히 현대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민감한,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건드리지 말자라는 좀 인식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좀 무관심하려는 그런 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제가 이제 광복절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던 이 대전이라는 근대 도시에 대한 평가도 좀 어떤 측면에서는 좀 왜곡될 수도 있고 또 폄하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다르게 또 바라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하나 둘씩 이제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근대 문화 유산들 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문화적 가치, 역사적 가치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도시기업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단순히 도시라고 이야기하면 뭐 학문적이나 아니면 이제 발전의 성과에 따라서 이제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우리가 도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도시기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도시라는 게 그런 어떤 정량적인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도시보다는 하나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하고 활동했던 어떤 정치나 경제, 행정 그리고 기본적인 생활 문화까지도 포함하는 하나의 공간을 도시로 보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나 경제, 행정 또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과거의 모습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도시기억 프로젝트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건물의 역사가 아니라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건물은 사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요소로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본적인 것들은 하나의 생활 문화를 좀 총체적으로 글과 기록과 그리고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건물 하나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뭐 역사적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그 속에 살아갔던 우리 시민들의 삶의 예,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발굴해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한두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이제 소재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그 이전에 2019년 같은 경우는 이제 목동의 재개발 지역을 이제 저희가 그 지역 리서치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가치라고 판단을 할 때는 흔히 사람들이 오래된 건물들, 좀 독특한 건물 아니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이벤트나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역사적인 건물이나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있거든요. 건축학적으로 또 우수하거나 뭐 또 그렇죠. 독특한 이런 측면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닥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우리 앞 세대의 어르신들이 살았던 아주 조그마한 주택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진 자료 아니면은 사물에 대한 어떤 물건들이 그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 목동 같은 경우는 건축적인 연대로 보면 1970년대가 주요 건축 연대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살으셨던 분들의 물건들을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 때를 아우르는 다양한 유물들이 그 안에서 나왔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뭐 저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사진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뭐 행정문서 같은 것들, 예, 그리고 뭐 하다못해 소모품 같지만 이제 피아노 같은 악기들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칫 건물의 외형적인 연암만 보고 철거라고 결정을 했을 때 같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내부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지어진 건물 속에서도 100년 전 또는 7, 80년 전 이전에 다양한 유물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연구에 좀 참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적 가치 있는 뭐 물건이라면 이제 국보급 이런 물건들을 생각하는데 예. 그거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그렇죠. 예. 평가하는 예. 이런 이제 문화유산이지만 이런 그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개인들 삶 속에서 녹아져 있던 이런 물건들이잖아요. 그런 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그간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너무 이제 국가 중심의 기록들을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들의 이런 기록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에 그다음에 무관심이라는 속에서 이제 사장되거나 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기록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라질 뻔했던 수많은 이제 자료와 사료들을 좀 재발견할 수 있고 이제 보존할 수 있었던 좀 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예. 그 목동 3지구 같은 경우는 철거 과정에서 저도 잠깐 지켜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아 도시를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연구자분들, 예술가분들이 철거되는 도시와 이제 이별식을 준비하는 뭐 이런 과정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발견했던 낡은 피아노를 조율해서 이제 그곳에 이제 이별 연주곡을 하는 모습이 그런 이제 이벤트도 있었습니까? 예. 저도 그때 우연히 그때 갔다가 그 모습을 그 목도를 하고 예. 그때 이제 기사도 좀 잠깐 썼었는데요. 예. 너무나 머릿속에 좀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던, 남으셨군요. 예. 아니 그러면 그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이벤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제 보존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다 보존이 돼 있습니까? 기록이 되고? 일단은 저희가 발굴해낸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아쉬운 점은 항상 그렇듯이 개발이 앞서 나가고 후에 이런 과정들이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의 여지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 예, 앞으로는 선제적인 조사 발굴 작업이 우선 돼야 되고 그 후 작업이 개발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느낀 게 저희도 이제 목동 지역에 대한 리서치를 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 목동이 지금 한참 이제 재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 이런 자료의 보존이나 발굴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지금 이렇게 강조되는 건 좀 늦었죠.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뭐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좀 지키려는 노력이 좀 그럼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목동 지역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주로 이제 개인의 역사, 우리 대전 시민들의 삶의 역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우리 대전이 갖고 있는 여러 근대 문화 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충남 도청사라든지 네. 뭐 은행 건물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또 보존의 필요성 이런 것도 이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일단 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충남 도청사라든지 뭐 도지사 공간 아니면은 산업은행 대전지점이나 동양척식회사 대전지점 그리고 뭐 한국전쟁 이후에는 그 대전 창작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같은 건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원도심에서 상징적인 건물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흥동 성당 같은 건물들 기본적으로 이런 건물들은 다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공재로서의 역할 그리고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행정적으로는 보호를 받고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등록문화재 제도라는 게 강제성이 약한 문화재 제도이기 때문에 소유자나 아니면은 지역사회 또는 관에서 대전시 차원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런 그 소중한 문화재들이 영구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보존된다라는 확신이 좀 약해지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그 문화재로 등록이 되지 않은 다양한 근대 건축물이나 아니면은 근대 문화유산들이 상당히 많이 저희 지역에는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유재산이다 보니 예. 이게 이제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글쎄요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고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이게 행정력이고 정치 능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그 많은 이제 건축물들이
상당수 이제 사유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사유화가 아니라 이제 공적으로 활용되다가 그것이 민간에 한번 매각되니 나중에 이 가치들을 재인정 받았을 때는 좀 이미 이제 늦어버린 그렇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충남도청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충남도에서 이제 국가로 이제 소유권이 이제 소유권이 이제 인정되고 곧 있고. 문화부로 이제 이전이 예. 되죠. 예. 네, 다만 이런 그 지리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의미상 우리 대전 시민들이 좀 공유해야 될 공간들이 대전시에서 온전히 소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활용하는 기획이 있어서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 다행스러운 거는 도지사 관사청 같은 경우는 그런 역사성 의미성을 좀 인정받아서 대전시에서 이것을 좀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 근데 산업은행 대전지점, 과거에는 식사은행 대전지점이었죠. 그다음에 동양척시 주식회사라든지 정말 100년 가까운 역사성을 갖고 있는 건물들 중에서 민간으로 매각된 이후에 다시 좀 되찾아 못하는 건물들을 좀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좀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그런 이제 우수한 근대문화유산의 그 뭐 건물이라든지 공공장소의 건물이라든지 개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존되지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전혀 용도와 다르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상업용 시설로 지금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우리 도시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뭐 문화재 자체의 어떤 강제성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것들은 시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소유. 왜냐하면 문화재라는 게 이게 공공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대상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예. 이게 사유화됐을 경우에 과연 그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서는 물론 그 잘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잘 보존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의 등록문화재들이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뭐 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뾰족집이라든지 성삼교회 목사관처럼 개발 압력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 시나 지자체가 소유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경제적 가치가 높아져 버린 그런 대상들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선제적인 매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는 후에 단순히 없어지는 건축물들이 아니라 지역의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예. 지역의 자산을 공공이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또 시민적 공감대도 필요할 텐데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려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많이 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건물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문화유산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좀 발굴해내는 이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기록 사업의 하나의 일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역사회나 아니면 외부 사람들한테 이 공간을 소비하는 거에 있어서 단순히 상업적인 용도로만 소비를 할 수 있게 해버리면 사실 문화재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역할들이 그 공간을 어떤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이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콘텐츠를 발굴해주고 그 공간들이 지역 사회 또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 향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 만들어주는 게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결과물들이 활용이 되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충남도청의 활용 방안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충남도청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우리 대전이라는 도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위치적으로 봐도 네. 대전이 그 개발되는 이제 두 번째 도약기에 이제 도청 이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1932년도니까 이제 조만간 이제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수많은 대전 지역의 근현대사의 또 질곡들을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중요한 또 결정들이 이제 진행됐던 예. 상징 장소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좀 오랜 기간 동안 좀 방치되어 온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시 입장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대전이라는 지자체의 온전한 이제 소유가 되었을 때 가능한 거지. 예. 뭐 아무리 이제 문체부라든지 이거로부터 이제 사용권을 양도받는다 하더라도 좀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촬영소로 많이 이제 알려지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좀 대전 이제 시민들에게 있어서 더 사랑받고 좀 이렇게 많이 찾아지는 공간으로 좀 활용된다라면 좀 대전시의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도 좀 인식이 전환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해외 유명한 이 도시를 가면 그 도시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들이 꼭 하나씩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충남도청의 가치, 이 의미 충분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충남도청하고 좀 다른 성격의 또 건물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 건축물들도 우리 도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전의 원도심이 이제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확장되고 그곳에서 많은 이제 질곡들, 그다음에 상처들을 입었던 곳들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전 형무소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9년에 이제 만들어져서 일제 강점기에는 도산 안창원 선생, 심산 김창숙 선생, 그다음에 몽양 영원현 선생 등 좀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들이 일제에 여기서 옥고를 좀 치르기도 했었고요. 또 많은 상당수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가혹한 이런 투옥 생활로 이제 옥사하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에 항일 운동에 나섰다가 일제에 어떤 이제 억압을 받았던 좀 아픔이 서려있던 공간인데요. 이곳이 이제 해방을 이루면서 이제 감옥문이 열렸으나 혼란스러운 이제 해방 전국 속에 또 소위 말하는 정치범들이 이 감옥을 이제 가득 채우게 됐던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더 안타깝게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곳에 이제 수감되었던 상당수의 소위 말하는 정치범들, 이곳에는 이제 제주 4.3 사건 관련자분들, 그다음에 여순 사건 관련자분들을 포함해서 수천 명의 이제 정치범들이 산내 곤령골로 끌려가서 이제 학살당했던 아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 이런 글쎄요. 이 아픈 역사의 현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존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숙제인 것 같거든요. 네네. 예. 사실은 혐오사무는 뭐 혐오 시설이고 또 이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흉측하다. 허물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특히 이제 전쟁 시기에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희생됐던 공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민군들이 이곳을 점령했을 때 퇴각하면서 이제 우익인사들을 또 보복 학살했던 또 상반된 아픔이 있던 공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곳 대전 형무소가 이제 1984년도에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되면서 모두 철거할 것이냐 막 이런 좀 고민 속에서 일부 시설들이 좀 남아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 시설들을 남겨놨던 목적 자체가 아직도 이제 청산되지 못했던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제 이곳을 어떤 이제 반공 교육의 현장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인민군에 의한 이제 학살의 상징물이었던 우물 하나만 남겨놓고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망루 이게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곳이 대전 형무소 터다라는 흔적이 그래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간에 이곳을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반공 교육의 어떤 상징물로만 사용됐다. 하지만 대전 형무소, 대전 감옥이 갖고 있었던 이 역사성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의 항일운동 정신, 그다음에 이제 해방과 전쟁 시기에 어떤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통해서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민주화운동 시기에 수많은 인사들이 이제 투옥했던 이제 민주화라는 가치를 총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너무 이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제 반공으로만 좀 치우치진 않았는가. 지금 남아 있는 흔적을 통해서라도 이 대전 감옥이 갖고 있던 이제 100여 년의 역사성 어떤 이제 가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재탄생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뭐 다크 투어리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형무소 아픔의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또 활용되는 이런 방안도 있고요.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제 감추고 이제 가둔다고 해서 그렇죠.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 그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렸을 때 사회적으로 이제 치유되고 그것이 이제 승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이제 감추고 이제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알려서 어떻게 보면 그곳에 상처를 갖고 있던 분들한테는 어떤 해원의 상징지가 될 수도 있고요. 다시는 이런 아픔과 비극을
재발하지 말자라는 이제 후대들에 대한 어떤 이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소도 기억과 기록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목동 얘기 나와서 또 여쭤보는데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그 목동에 있는 옛 목동 성당도 상당히 보존 가치가 높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건축물이라면서요. 예, 예. 목동 성당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등록문화재보다는 이제 또 급이 조금 높아서 좀 더 적극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성당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보존 가치가 있습니까? 이 성당은? 일단은 성당의 건축 양식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예.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을 법한 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규모나 아니면은 형태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예. 월등히 훌륭한 건물들이 그렇죠. 많이 있지만 예. 저희처럼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그 시대에 선교사들의 역할이나 아니면은 종교의 역할들이 미미한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서양식 건축 양식에 의한 교회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도 대전의 어떤 최초의 가톨릭 성당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 대흥동 성당보다 먼저 지어졌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전에 어. 이미 대흥동 성당보다 목동 성당 위치가 이제 처음이었고요. 그랬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예. 대흥동 성당 쪽으로 이제 1963년도인가에 만들어졌죠. 예. 건축의 이제 문외한인 제 입장에서도 봤을 때 좀 예. 건축물이 되게 단아하고 네. 좀 그 고풍스럽다라는 좀 인식들을 갖게끔 좀 멋진 이제 건축물이고요. 또 하나는 역사성을 본다면 건축의 연한이 이게 1927년도에 예. 이제 건축됐기 때문에 꽤 오래 되기도 했고 또 이것도 이제 뭐 다큐토리즘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아픔이 또 서려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대전 형무소에서의 인민군에 의한 학살의 연장선 속에서 그곳에서도 이제 수많은 이제 학살들이 있었던 장소이기도 해요. 성당 왜냐하면 안에서요? 그 예. 목동 성당이 위치했던 장소가 언덕이잖아요. 예. 그곳에서 보면 대전 시내가 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대전을 점령했을 당시 그곳을 이제 정치 보위부로 이제 활용할 만큼 좀 이제 감시의 어떤 이제 위치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곳에 수감된 우익 인사들이 이제 퇴각 과정에서 목동 성당 프란체스코 수도원 인근 그 언덕에서 많은 좀 희생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숨겨져 있는 장소군요. 저도 이렇게 새롭게 한 사실들이 지금 뭐 하나 두 개 이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런 우리 지역에도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고 또 보존의 가치가 높은 이런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다 개별적으로 존재한다는 한계성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연결고리로 이렇게 묶여지면 상당히 관광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산, 가치성이 높은 이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다양한 문화유산들, 특히 이제 건축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이 뭐 하나의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소재동 같은 지역들도 있지만 대전 형무소라든지 뭐 충남 도청사라든지 옛 법원관사라든지 이렇게 점적으로 지금 예. 그 보존되고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을 어떻게 선으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일단은 보존이 전제되는 선에서 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건축물들을 보존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제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예. 점적으로 보존돼야 되는 대상들부터가 하나하나씩 없어지다 보니까 자꾸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무의미해지는 좀 희석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선 연결을 지금 얘기할 게 아니라 점이라도 제대로 좀 보존을 해라. 뭐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 선으로 연결하려면 아무래도 제일 의미 있는 것이 이제 스토리 발굴이지 않겠습니까? 네. 스토리가 발굴이 돼야 이게 하나씩 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스토리들은 꽤 많이 이제 그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지사 관사촌과 도청, 형무소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일제 강점기, 일제 이한 어떤 식민 수탈의 어떤 기관으로서 이제 상징물도 있고, 그다음에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곳이 다 그런 중요한 또 이제 장소로도 활용이 되었었거든요. 국회의원과 장관들이 집결해서 이제 회의를 거쳤던 공간이 충남 도청사이고, 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로 묵었던 대전의 경부대를 불렸던 곳이 도지사 공관이고, 이 당시 대통령이 오자마자 발발하기 시작했던 민간인 학살의 상징의 장소가 또 대전 형무소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연결한 스토리들은 충분하게 풍부하게 끌어낼 수 있다. 다만 이런 공간이 사라졌을 때 이 스토리들이 그렇죠. 공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들을 보존하는 게 정말 예. 제일 중요하죠. 뭐 점이 없는데 선을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이런 근대 문화유산이 잘 보존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이 돼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전남 순천이 지금 우수 지역으로 항상 여기 얘기가 되는데 그런 지역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실 순천의 철도 관사촌도 많이 방문을 했고요. 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 노력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다양한 지역의 철도 관사들이 남아있는 지역들은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각의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데 대개가 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사촌이다 보니까 좀 건조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예전에 소재호라는 호수를 메꾸고 거기에 관사촌이 만들어졌지만 거기가 호수였습니까? 예. 저 오늘 새롭게 하는 사실 많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사촌이 확장되면서 그 지역의 지형이나 그 지역의 경관들 속에 관사가 파묻히는 그런 관사촌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천이나 기타 지역에 남아있는 관사촌에 비해서 상당히 정감 있고 그리고 하나의 마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잘 남아있는 특징이 더 도드라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골목으로 연결되는 각각의 호 그런 공간들이 단순히 우리가 근대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관사촌의 형태가 아니라 일부는 소재호라는 자연경관을 막아놓고 만들었지만 그 외에 또 일부는 기존의 지형이나 자연경관 속에 이렇게 묻혀져가는 그런 관사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저희 지역의 관사촌 중에 가장 큰 특징이고 가장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관사촌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보존의 가치가 더 높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최근 더 알려지게 된 게 그곳이 이제 카페촌으로 이제 생기면서 지금 전국적인 뭐 핫플레이스가 됐죠. 그렇죠. 예. 근데 약간 좀 긍정적이면서도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예. 어떤 이제 공공재로서 활용되기보다는 좀 상업시설로 활용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다가 어느 순간에 또 사라져버릴까 그런 좀 걱정들 좀 생기거든요. 이런 아까 이제 점들이 소멸되는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소재동에 위치했던 이 관사촌들도 좀 도로가 이제 개설되면서 많이 이제 훼손되고 어떤 관사촌은 절반이 도로로 그렇죠. 편입되고 절반만 남아있는 관사 건물도 좀 남아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소재등을 보면서 저도 늘 느끼는 것이 이제 보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원형 예전 그대로 놔두는 것이 보존이냐. 아니면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서 그렇게 뭐 상업적이든 아니면 공공시설이든 재활용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보존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연구하시는 분들도. 사실 가치의 비중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소재동 철도관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관사라는 건축 공간에 대한 가치,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공간 속에 모여져 있는 어떤 집합성에 대한 가치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처럼 상업 공간으로 전용이 돼서 활용됐을 때는 당초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재동 철도 관사촌은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구조라든지 공간적인 특징들이 가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들은 보존을 하고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활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전제한 활용이 돼야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근대 문화유산들은 보존을 전제로 한 활용이다라고 하니까 활용을 해나가면서 그거에 대한 명분을 자꾸 보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절대 위험한 것들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판정을 해놓은 문화유산들은 가역성이라고 그러니까 훗날에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 정도의 변형은 가능하지만 원형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변형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화유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공간 자체나 아니면은 우리가 가치에 대한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보존의 노력을 하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외형적인 보존만 딱 해놓고 우리는 보존하면서 쓰고 있어요라고 하기에는 이미 몇십 년 후에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놓기는 어려울 정도로 변형을 시켜놓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관사촌에 대한
뭐 역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발굴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사촌 그 소재동 하면 그 옛날 건물이고 그냥 카페가 있는 곳 이 정도로만 인식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사촌이라는 상징성에 맞게 활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예쁜 카페들이 있는 공간. 그러니까 네. 이제 처음에 이곳에 중요성이 있다라고 했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로 이제 이전된 거죠. 그러면은 원래의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보존의 가치 측면에 있어서 조금 재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행정이 좀 뒤늦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미 다 상업화돼 버리고 이제 기회들이 좀 사라져 버린 건 아닌가. 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문화적 그렇죠. 가치가 우선해야 되는데 상업적 가치가 우선해 버리니 예, 맞습니다. 문화적 가치는 전혀 이제 조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런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거 늘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상업적으로 개발이 되면 원래 거기에 살고 계셨던 원주민들 이분들이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이제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상업화됐을 때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그곳이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 상업이라는 것은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전이 자유롭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업화된 자본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원주민들이라든지 이미 가치가 상승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상업화된 소재동에 대한 좀 우려스러운 좀 그 측면들이 있고요. 사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기회나 가능성들은 좀 더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듣더라도 행정력이 조금 빨리 좀 뒤쫓아가서 남아있는 공간들을 보존하고 이것을 공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기회들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역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쭉 얘기해 왔는데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원도심 예. 지역에서 목척 시장이라고 이제 지금은 시장의 기능도 없고 그리고 이제 주거의 기능도 이제 거의 다 사라진 그런 마을이 있거든요. 예. 여기가 이제 선화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목척 시장인데 이제 구역상으로 보면은 은행동 구역이고요. 그게 예. 그 거기도 지금 재개발 진행 중에 있지 않나요? 사실 재개발 진행이라는 게 벌써 20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마 그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냥 답보 상태로 예. 방치되는 수준으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예. 그 안에 이제 우리가 한 번씩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어떤 생활 공간들, 건축물들이 상당히 다양한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선화초등학교 앞쪽으로.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한 20년 가까이 다 방치되다 보니까 방치가 오래될수록 사실 훼손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건축물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니까요. 예. 예. 그런 상태로 지금 남아 있는 공간들이 있고요. 또 이제 좀 원도심의 확장성을 갖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원동이나 인동 쪽으로도 저희가 눈여겨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 지역에는 좀 혼재된 자원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일제 강점기 때 건축물들도 있고 또는 한국 전쟁 전후에 재건기 때 만들어져 있었던 다양한 건축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광장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광장이요? 네, 예. 그러니까 대전의 대표적인 광장이 대전역 광장인데. 대전역 예, 예.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상당히 넓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뭐 가장 넓어서 뭐 활용도가 높았던 상징적 장소이긴 한데 예. 이 광장이란 말에 걸맞지 않게 너무 협소해졌어요. 그렇죠. 예, 뭐 점점 주차장이라든지 예. 어떤 시설들이 광장을 점점 빼앗아가서 너무나 좀 답답하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전역 광장은 대전이라는 도시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관문인데 그렇죠. 딱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협소한 광장을 딱 들었을 때 좀 답답함. 좀 광장이 넓었으면 지금 뭐 좀, 광장이라고 예. 얘기하기가 뭐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축소됐죠. 90년대까지는 대전역 광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이슈들은 다 그 광장에서 발생을 했죠. 그렇죠. 예. 그 집회 장소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예.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공론회장으로서의 역할도 그곳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들에 해당되는 한밭 대전을 상징하는 그 이제 상징적인 장소가 광장이었는데 예. 너무 이제 광장이 협소해지고 예. 주변에 이제 좀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좀 대전의 이미지가 조금 바뀌진 않았을까 좀 걱정되는 측면이 그런 있습니다. 아쉬움도. 예. 근데 이제 뭐 원도시
원도심에 정말 우리가 이제 보존하고 또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될 건축물들이 있긴 합니다만 또 그 속에 담겨진 여러 이야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도시가 이제 현대화되면서 자꾸 재개발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 그리고 고층 빌딩만 계속 들어서는 이런 추세, 이런 흐름에서 어떤 도시 개발이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지막 과제가 좀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꼭 그래야만 되지는 않지만 유럽이나 서구 사회에서 보면 하나의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올드 다운타운하고 뉴 신도시하고 다운타운하고. 구도시. 예. 신도시는 신도시 나름대로의 그 지역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대표적인 있고요. 도시가 파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올드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우리가 프랑스 파리나 뭐 외국의 유명한 도시를 여행하는 이유는 현대식 건물을 보러 가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제 강간 유명한 건축가들이 이제 그 도시 안에다가 한두 개의 유명한 건축물들을 설계를 한다면 모를까. 그 외에는 그 지역의 역사나 문화를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대전 원도심에 대한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도시 공간들에 대한 보존 방법은 그런 그 하나의 독립적인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보다 면 단위로 하나의 지구를 보존을 하는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과 도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좀 달리해야 될 텐데 무조건 현대식 건물 짓고 무조건 고층 건물 짓고 이래야만 도시 개발이고 도시 재생으로 생각하는 이런 의식들이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이상적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되면서 도심이 팽창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수직적으로 이제 팽창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원도심 주변에 사실 근현대 건축물들은 높아봐야 2, 3층짜리 건물인데 그 옆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그 초고층 건물로 인해서 그 경관이 훼손당하고 좀 인식의 좀 전환이 필요하겠다. 도심의 팽창을 너무 수직적으로만 생각해서 마치 고층 빌딩이 도심의 어떤 성장과 연관된다는 인식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제 기록과 관련돼서 우리들이 모두 많은 기록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기록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그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다 보면 과장되거나 또는 심지어 왜곡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대전 최초의 이제 만세 운동으로 알려졌던 인동 만세 운동을 3.16 광장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기록을 이제 확인해 보면 3월 16일 날 그곳에서 만세가의 운동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아직은 근데 고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의 고전이 마치 이제 사실인 양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후대들은 1919년 3월 16일 날 이곳에 만세 운동이 있었던 최초의 장소다라는 인식인데 좀 정확하게 이제 그렇죠. 고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한국 전쟁과 관련돼서 대전역 동광장에 가면 이제 열차 작전과 관련된 동상이 있습니다. 빈소장 구출 작전. 예, 맞죠.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1950년 7월 19일 날 이 작전이 펼쳐졌다고 하는데 그날은 이런 작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없고 그런 기록도 이제 발견하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이 작전은 1950년 7월 20일 날 있었던 작전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하루 전날로 이제 기록이 됐던 거죠. 그리고 열차 작전의 목적도 빈소장 구출 작전이 아니라 대전역에 있던 열량의 화물 열차를 후송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장되고 왜곡돼서 이제 기록화되다 보니 잘못된 기록이 재생산, 재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기록은 뭐 많이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록자들이 조금 고증하는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도시를 기억하다, 기록하다 이런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록이 그냥 뭐 남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 중에서도 가치가 있는 그런 이야기들 또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분명히 또 명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만 간추려서 지금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교수님 이런 이제 작업을 하면 시민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공유의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저희가 그 2018년도, 19년도에는 사실 그런 공유의 장소를 마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네. 작업을 했었고요.
2020년도하고 올해는 별도의 이제 그 지역 내에다가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 작가들이 주민들하고 만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서재동에는 오픈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공간을 마련을 했고요. 예. 올해는 기록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이제 원동 지역에다가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기록화 작업에 참여하는 연구원분들하고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 안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시는 분들이 많이 흥미있어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하고 있는 공간인가라는 흥미 차원에서 이제 오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도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록해야 될 당위성,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요. 저희가 이제 8월 15일도 이제 해놨고 예.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2015년도 이제 군함도가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등재 조건 중에 하나가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를 왜곡하지 않고 밝히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약속을 이행을 안 하다가 올해 7월 달에 유네스코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라고 이제 조금 이제 과장돼서 표현하면 예. 이제 요감도 나타냈고 추후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일본이 갖고 있는 어떤 일제 강점기 자기들의 식민지 시대에 어떤 그 안 좋았던 기억들을 자꾸 없애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노력들이고요. 예. 또 하나 얘는 그 아베 정권에서의 어떤 식민지 역사를 자꾸 이제 감추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서는 731 부대를 예. 재정비해서 그거를 역사자원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유쾌하지 않은 역사의 단편들이 있지만 그 시대에 만들어진 유산들은 그 시대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 시대로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차원에서의 어떤 보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거티브 문화유산인데 네거티브 문화유산의 보존의 필요성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역에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자산들도 있고 한국전쟁 전후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남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역사를 없애고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들한테 증거로서 남겨놓고 우리 후세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도시는 반드시 기억이 되고 또 기록돼야 된다. 예. 예. 옛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남겨놓고 그 이제 보존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지만 한번 이제 소멸된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건 좀 무척 어렵죠. 그래서 뭔가 파괴하고 그다음에 소멸시킬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근현대 도시의 기록들 같은 경우는 더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연장시켜 본다라면 지금의 이 순간도 후대들에게는 이제 과거에 기록해야 될 그렇죠.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과거의 기록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산하고 정리하는 것도 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다라면 그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는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기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의 어떤 것들이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도 좀 생각해 보면서 현재 기록도 한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도시를 기억하고 또 기록하는 의미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자, 오늘 5시 대세남 도시를 기억하다 기록하다를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모건대 건축학과 이상희 교수, 또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평화통일교육연구소의 임재근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도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5시 대세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